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때로는 성취의 기쁨을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이게 은근히 공감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크고 원대한 목표를 품고 그 목표를 표대 삼아 달려가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재테크에 있어서 이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의 법칙은 꽤 효과적일 텐데요. 만약 아무런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5년 후 1억 만들기라는 아주 추상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오히려 현재의 사소한 지출들에 무감각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우리 청년들의 시각에서 참신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김진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김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부동산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니 또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진원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김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통한 윤택한 인생을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재테크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하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 경매. 경매하면은 사람들이 경매가 뭐지? 무슨 도자기 또는 뭐 기금속 뭐 이런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도요, 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사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용감하다. 용감하다? 그렇죠. 용감하다. 위험하다. 네, 그렇죠. 이 사진은 뉴욕 밀스트리트에 있는 돌진하는 황소상과 그 앞에 서 있는 소녀상입니다. 그런데 소녀가 아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또 의지도 느껴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30대 청년들, 그리고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이 소녀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 소녀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자원 말고 우리는 내면의 근본적인 자원에 대해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원 있잖아요. 열정, 창의력, 자신감, 의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의지로 운명을 가르는 사람. 저는 충청북도 가덕면 한계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가난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내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살던 집이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장만하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매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렇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20세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경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이렇게 해서 집이 넘어간 거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줄임말 보신 적 있나요? 아시나요? 45세 정년이란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뭐 정년 퇴임 이러면 한 60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5세 정년, 요즘엔 정년 퇴임 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생명 연장은 더 길어지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수익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죠. 45세가 정년이라고 한다면 15년 우리가 수익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우리가 100세 인생 살고 있으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한다면 나머지 40년이나 50년에 대해서 남은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 줄임말 아시나요? 모르세요? 대기업의 끝은 치킨집 사장.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한다든지 프랜차이즈업, 치킨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따라서 우리는 자영업, 사업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어떤 도구를 좀 생각해 보자. 우리를 좀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아닌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지, 그것이 저축이 됐건 주식이 됐건 부동산 투자가 됐건 간에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도구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 아닌 나의 윤택한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선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돈을 까먹으셨어요. 돈을 버신 분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좀 소극적인 간접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저축은 더 이상 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저금리 시대입니다. 현재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은 우리의 돈의 기회비용을 잃게 만듭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죠. 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억이 현재 1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에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20대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부터 힘써보자. 내 집으로 집테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껏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투자가 뭘까요? 바로 실패입니다. 저는 학업의 실패, 그리고 시험의 실패, 인간관계 실패, 그리고 투자의 실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 그 감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느꼈던 고통의 깊이만큼 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제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의 실패가 아니고 누군가의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굳이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제 가족, 친구.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공해보자. 연구 기반이 있고 경험 기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구 기반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연구해서 그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서 그 사람처럼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좌절을 맛봤고 어떻게 현명하게 나아갔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경험 기반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몸속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 기반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연구해서 나아가라. 먼저 성공한 사람들,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을 연구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20대, 30대 분들이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 가서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제가 오늘 촬영 오기 전에 되게 막 들떠 있지 않나요? 웃을랑 말랑 이러잖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거거든요. 7년 전입니다. 7년 전. 2011년도.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소형 아파트를 제가 경매 시작한 지 초창기에 아주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가 6,200만 원이에요. 제가 4,200에 낙찰을 받은 아파트예요. 68%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파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종잣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4,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제 돈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돈은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6,500만 원에 제가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제가 명도를 하니까, 명도라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그러니까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사를 시키고 나니까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는 비수기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기에는 비수기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저 아파트가 정암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양양에 가면 정암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예. 그 양양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7월달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이 물건을, 이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쉐어하우스나 렌트하우스를 줘야겠다.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있지만 당시에는 에어비앤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사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이 아파트를 올려서 숙박을 주게 됩니다. 피서객들을 상대로. 그렇게 2달을 운영을 했습니다. 2달을 운영하니까 은행 이자를 벌고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간 돈은 제 투자금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숙박을 머물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무신 주택은 제가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노부부님들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양도차익 2천만 원, 2,500만 원 별로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서 작은 성취부터 맛봐야 된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선은 성공해서 그 성공한 프로세스 그대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부동산 업에는 다양한 업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중개업, 매매업, 임대업. 저는 여기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업을 하고 있고요. 매매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은 무엇이냐?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을 새롭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 빌딩, 주택 이런 것들을 짓는 사람들이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발업입니다. 그리고 매매업은 내가 부동산을 사서 다시 되팔고,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시 되팔고, 이런 작업이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은 우리가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잖아요. 뭐 아파트도 우리가 분양받아서 내가 살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받는 것이 임대업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손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업 아니면 매매업 둘 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부동산 있잖아요. 소형 부동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을 먼저 우리가 운영해보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보자. 그리고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투자금을 최소화해보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금매 투자도 있고요. 아파트 분양권 투자, 경매 투자, 갭 투자, 소형 건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난 이 투자 한번 해봤다.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해봤습니다. 금매 투자라는 것은요. 부동산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온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을 금매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분양권 상태거든요. 그걸 보고 분양권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3년 뒤에 지어지죠. 그러면 3년 뒤에 지어지면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를 놓든지 그렇게들 움직이시잖아요. 그것이 아파트 분양권 투자고,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것은 한 2, 3년 전에 갭 투자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갭 투자 뭐 사람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는 지금은 아주 위험한 투자입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인 내 투자금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투자예요. 쉽게 말해서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예요. 9천만 원이 되면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나의 소액을 투자해서 시세 상승을 노려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가 리스크가 많은 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죠. 전세가가 하락을 함과 동시에 매매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갭 투자는 살짝 뜬구름 잡는 투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오르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2년 뒤에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내 투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갭 투자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소형 건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분양권 투자, 경매 투자를 경험해보고 나서 내가 좀 더 발전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건축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투자는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경매 투자라고 하면은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낙찰도 받아서 명도도 시켜야 되고 이런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경매 투자는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쉬운 게 경매 투자예요. 뭐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5분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 가서 우리들이 물건을 보다 보면 그 부동산을 보는 안목도 높아지고 통찰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부동산에 첫 발을 내딛을 때는 경매 투자가 가장 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금매보다 더 싸게 사는 게 경매입니다, 여러분. 금매 투자는 시세보다 10%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 투자는 시세보다 30%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매력적인 겁니다. 우리는 경매로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가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짓지는 않았지만 중간 생산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부동산 그래프예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1964년도에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가격 그래프예요. 우상향하고 있죠.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가격은 3,000배 올랐습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5,870조입니다. 항상 오르는 와중에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상승 지점에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떨어지는 시점에 부동산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으로 실패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야 저기 부동산 뜨겁대.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있대. 야 언론에서 부동산이 요즘에 아주 좋대 경기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게 끝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끝물에 파는 겁니다. 10명 중 9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점에 사서 회복시장 또는 상승시장에 팔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수 있는 투자가 경매 투자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금매에 던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들 말 많죠.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저축이나 해라. 이 말은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투자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게 사서 금매에 던지면 됩니다. 금매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하락시장, 회복시장, 상행시장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요.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강제 매각 절차예요. 김채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세가 2억 원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A은행에서 1억 원을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김채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이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이자를 갚지를 못했고 원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의 힘을 빌려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 집을 환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입찰은 우리들이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경매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경매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서울시는 20% 세일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경매고요. 수도권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경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란 말은 경매 전문 용어로는 유찰이라 그래요. 1회 유찰, 2회 유찰 하거든요. 1회 유찰은 서울시는 20% 정도 할인이 되고요. 수도권은 3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회 유찰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경매라는 것은 경쟁이잖아요.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어떻죠? 정부 정책이 워낙에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책을 그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동산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물의 목을 조르니까 그 부동산이 생존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올라가고 치솟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옆으로 삐져나가잖아요. 물풍선을 눌러보셨죠? 그럼 옆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어느 지역이 요즘 핫하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을 조사하기에도 아주 빠르다. 그리고 정보를 내가 획득하기에도 아주 좋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지역이 선정됐으니까 투자금은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 나는 돈이 없는데, 난 투자금이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투자금이 없어. 또는 나는 소액밖에 없어. 나는 뭐 1억 원 미만이야, 투자금이. 그래도 가능해요. 투자금은요, 0원에서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0원 있는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10억 원 있는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투자 물건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8천만 원의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을 받아서 우리 대출 받을 거죠. 대출 80% 받으면 8천만 원이죠.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세금이죠. 그래서 0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또는 100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서울시에 있는 꼬마 빌딩 있죠.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금의 범위는 다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돈이 많지가 않아도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2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